엄마, 기억하지? 말하지 마. 그냥 웃기만 해.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도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좋다고. 알지?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그녀를 통제했습니다. 됐어. 가만히 있어. 오늘 중요한 날이야. 도연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희수는 침묵을 끝내려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돌봄은 비효율적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예로 들겠습니다. 희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바닥을 닦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흘렀습니다. 동정 섞인 불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노동을 우리 AI가 대체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희수는 그 박수 속에서 허리를 폈습니다. 무대 뒤에서 손짓이 왔습니다.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조명 아래로 걸어나갔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계십니다. 제 어머니.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희수는 그 시선들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만든 마지막 무대가 될 거야. 그녀의 손이 천천히 가발 끝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빛나야 하는 사람인지.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나날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희수는 연회장에 들어서기 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호텔 화장실의 조명은 그녀의 얼굴을 낱낱이 비췄습니다. 60대 중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얼굴을 숨겨야 했습니다. 아들이 골라준 옷은 그녀의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큰 신발, 낡은 점퍼, 그리고 가발. 희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희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연출한 가난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희수는 손으로 가발을 만져봤습니다. 값싼 합성 섬유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진짜 머리카락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도연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좋아. 아들은 이틀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배려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필요만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늘 자신의 성공을 빛나게 할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희수는 그 배경으로 가장 적합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순종적인 엄마. 그것이 도연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희수는 점퍼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지퍼가 중간쯤에서 걸렸습니다. 낡은 옷이었습니다. 도연이 일부러 중고 상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안 돼.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옷을 건넸습니다. 희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가발을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수는 그 낯선 여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원하는 엄마의 모습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시간 없어. 빨리. 희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희순을 무대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희순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언론인들,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도연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었습니다. 천장은 높았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화려했습니다.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었고 남자들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희순의 낡은 점퍼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희순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동정 어린 시선, 무관심한 시선. 그 모든 시선이 희순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하지 마. 웃기만 해. 나서지 마. 도연은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병실에서도 요양원에서도 법원 문 앞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아들은 늘 희순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희순은 늘 선택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의 관계였습니다. 도연은 희순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무대 뒤편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수는 무대 뒤 어두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희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도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양복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맞춤 양복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두는 빛났습니다. 얼굴에는 성공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희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는 달랐습니다. 수줍음 많고 착하고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도연은 매일 희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놀려도 희순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보호자가 아니라 통제자로 변한 건 희순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희순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췌장염이었습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도연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온 도연은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아파? 하지만 의사가 보호자가 결정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한 순간 도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도연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지배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더 대단해 보였으니까요. 퇴원 후에도 도연은 희순의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재산. 엄마는 복잡한 거 모르잖아. 그렇게 말하며 모든 서류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희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무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이 굴욕의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희순이 다시 서기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차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돌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희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희수는 가방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도연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순이 직접 산 것이었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12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횡령 기록, 계약서, 증언서,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희수는 5년 동안 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희수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심했으니까요. 무대 위 조명이 더 밝아졌습니다. 희순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일어섰습니다. 낡은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희수는 허리를 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희수는 심판자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도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봄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말이 희순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희수는 수년간 돌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냄새, 울음, 폭력, 침묵. 그 모든 것을 비효율이라는 말로 지워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현재 요양 시스템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72%입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는 생각했습니다. 72%의 인건비 속에 누군가의 생존이 있다는 걸. 우리 AI 시스템은 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 누군가를 내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예로 들겠습니다. 희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바닥을 닦습니다. 청소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그 웃음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불편한 존재를 멀리서 구경할 때 나오는 웃음. 청소라는 단순 노동도 AI로 대체 가능합니다. 희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도연이 손짓했습니다.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자, 여기 계십니다. 제 어머니. 도연이 희순을 소개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희순에게 쏟아졌습니다. 동정, 호기심, 무관심. 희순은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받아냈습니다. 엄마, 인사하세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에는 닿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톤이었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분입니다. 평범. 희순에게 평범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단어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분들도 우리 시스템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희수는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엄마, 뒤로 가세요. 도연이 다시 작게 말했습니다. 희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경고가 섞였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발 속 진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희수는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객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실제로 요양원에서 일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희수는 요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도연은 희순의 과거를 왜곡했습니다. 더 극적으로, 더 가난하게. 그래야 자신의 성공이 더 빛났으니까요. 희순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희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희수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희수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효율입니다. 효율. 희수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치매로 가족 이름을 잊어버린 할머니,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던 할아버지. 그들에게 효율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연의 AI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봄은 효율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걸.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도연은 곧바로 희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제 호텔 로비로 가.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돼. 도연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었습니다. 택시비. 그가 희순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10만 원. 아들이 어머니에게 주는 택시비. 도연아, 응, 나 집에 안 가.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여기 남을 거야. 희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여기는 네트워킹 시간이야. 알아. 그래도 남을 거야.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집에 가. 지금 당장. 희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도연이 희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위협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희순은 팔을 빼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손을 뿌리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 씨, 누군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도연은 희순을 노려봤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따 얘기하자. 그는 투자자에게로 갔습니다.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썼습니다. 희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쉽게 표정을 바꿀 수 있구나. 연회장은 네트워킹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희수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서류가 안에 있었습니다. 12년간의 증거, 횡령, 배임, 사기. 희수는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들, 희순의 재산을 빼돌린 기록들,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3년 전 희수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하나, 도연명의 계좌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문자. 희순의 집이 담보였습니다. 그때부터 희수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도연이 눈치채지 못하게.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제 결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희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희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더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희수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희수는 걸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4시간 카페였습니다. 희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희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수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더 확실한 계획을. 아들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희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희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희순의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12년을 기다렸으니까요. 희수는 새벽 3시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계획을. 희수는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희수는 생각했습니다. 곧 새벽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새벽은 희순의 것이라고. 희수는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의 냄새. 희수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변했습니다. 희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씩 펼쳐놓았습니다. 거실 바닥이 서류로 가득 찼습니다. 12년의 기록이 여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2013년 5월 23일. 희순이 병원에 입원한 날이었습니다. 급성 췌장염. 도연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희순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게 두 번째 서류. 2014년 3월. 희순 명의의 아파트가 도연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예요. 이게 더 유리해요. 도연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희수는 믿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2015년 7월. 요양원 후원금 계좌. 그 돈이 도연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총 4,800만 원. 희수는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희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명의였습니다. 희수는 자기 집의 세입자였습니다. 희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희수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희순이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희순은 5년 전 자신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였습니다. 그 이름은 도연이 불러왔던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이 통제하고 지배하던 삶의 이름이었습니다. 계명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희순에게 계명은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다시 살 수 없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희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날 희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름은 엄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희수는 다시 공부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회계를 배웠습니다.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희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도연이었습니다. 희수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희수는 문자를 읽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 가. 얘기 좀 하자. 희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녁 도연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희수는 샤워를 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희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김미순입니다. 예약했어요. 아, 네. 앉으세요. 변호사는 이정아였습니다. 희순이 3개월 전 찾아낸 변호사였습니다. 서류 가져오셨나요? 네, 희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정아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네, 친아들이? 네. 이정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여기 금액만 해도 5억이 넘는데요. 맞아요.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아들을 잃는 게 희수님, 이 사건 어렵습니다. 알아요. 친족 간 재산 범죄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효도 문제예요. 2018년부터는 아직 유효해요. 희순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정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이기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희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녹취록. 이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취록이요? 네. 도연이가 직접 말한 거예요. 희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돈 내가 썼어. 사업 자금으로. 내 돈이잖아. 엄마 돈이 내 돈이지. 나중에 갚을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에요. 알아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합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소가 뭘까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게 희순이 원하는 걸까요? 희수님, 정말 하실 거예요, 고소? 희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야 해요. 안 하면 저는 계속 당할 거예요. 이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정아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혹시 위협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이런 사건들 가족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많아요. 희수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희수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7시에 갈게. 집에 있어. 희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6시간 남았습니다. 희수는 서울을 걸었습니다. 광화문 거리, 청계천, 을지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오후 6시 30분, 희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치웠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희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희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랬어?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내 부하가 아니야. 도연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똑같은 질문하고 싶어.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무슨 소리야? 내 돈, 내 집, 내 인생. 내가 다 가져갔잖아.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나 알아. 다 알아.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희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잘 들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설사 있어도 누가 믿겠어?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치매 초기 진단도 있고 희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의료 기록.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작년에 병원 갔을 때 치매 검사 받았잖아. 그건 그냥 검사였어. 경도 인지장애 초기 소견이라고 했잖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엄마가 뭘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희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엄마, 그냥 조용히 살아. 내가 생활비 줄게. 내 집인데. 아니야. 내 집이야. 서류상으로. 도연이 희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착하게 굴어. 그럼 나도 엄마 잘 챙겨줄게. 희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 뭐? 나가라고. 지금 당장. 도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여기 내 집이야. 나가. 희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도연은 희순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걷었습니다. 좋아. 나갈게. 도연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희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희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희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 그것만으로도 희순의 증언은 무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순에게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희순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희순의 밤은 또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희순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새벽 2시. 희순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이정아 변호사에게 녹취록 전달. 추가 증거 확보. 고소장 작성. 그리고 마지막. 도연에게 마지막 기회 주기. 스스로 자백하고 돌려줄 기회. 희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알았습니다.
곧 새벽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새벽은 희순의 것이라는 걸. 희순은 일주일 동안 도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희순은 준비했습니다. 이정아 변호사와 3번 더 만났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녹취 파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도연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희수는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광화문 카페에서 보자.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왜? 희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희수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고소장도 함께. 희수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10분.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희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희순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도연아, 희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뭘? 왜 그랬어? 왜 엄마 돈을 가져갔어?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하려고? 대답해줘. 제발. 희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이었어. 뭐,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갚을 수가 없었어. 사업이 안 됐거든.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가져갔어. 그걸 메우려고. 희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희수는 기다렸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희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연의 사과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돌려줄 수 있어? 희순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내 돈 돌려줄 수 있냐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있어? 지금. 없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다 썼어. 사업에. 집은? 집 명의는 돌려줄 수 있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알았습니다. 도연은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희순을 달래려는 말이었습니다. 희순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고소장. 희순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 횡령, 배임, 사기. 다 적혀 있어. 희순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증거도 다 있어. 통장 내역, 계약서, 녹취록. 도연이 희순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이거 제출하면 나 끝나. 알아. 그래도 할 거야? 희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선택해. 지금 당장 돌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고소하든지. 도연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못 돌려줘. 돈이 없다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없어. 희순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제발이라고 하지 마. 희순이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나는 내 제발을 다 들어줬어. 이제 그만. 희순은 일어났습니다. 3일 줄게. 3일 안에 연락 없으면 고소장 제출할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희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희순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도연이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다음 날 아침 희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니? 저 박미경이에요. 도연이 와이프. 희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연의 아내. 희수는 미경을 만난 지 몇 년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깝지 않았습니다. 아, 미경이구나.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희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2시간 후 희수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아내였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뭘? 도연이가 어머님 돈을 가져간 걸.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 도연이한테 들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인정하더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어머님. 너도 피해자니? 예. 도연이가 제 돈도 가져갔어요. 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고소하세요. 저도 증언할게요. 희수는 놀랐습니다. 전 이혼하려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수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제가 아는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그날 희수는 미경에게서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미경 명의로 만든 계좌들. 총액은 2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희수는 그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엄청난 증거예요. 이정아가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이정아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희순과 미경 두 사람의 이름으로. 그날 오후 도연이 전화했습니다. 희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소했어? 희수는 답장했습니다. 응. 내가 선택한 거야.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희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기소되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희수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피해 금액 총 2억 8천만 원.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증인이 나왔습니다. 모두 희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께,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희순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처음으로 희순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희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희순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였습니다. 희순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희순이 대답했습니다. 도현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희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희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니? 희순이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어디 갈 데 있니? 친정에 당분간 있을 거예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요?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희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려고. 미경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어머님.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희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익숙한 풍경.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희수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집 명의가 희순으로 환원된다는 통지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었습니다. 희수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 집, 이제 다시 희순의 것이었습니다. 희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희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2년을,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희순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희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갱신, 봉사활동 재개, 미경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여행 가기.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희순의 새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희순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희순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원장이 희순을 반겼습니다. 희순 씨, 오랜만이에요. 다시 일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그날부터 희수는 다시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드렸습니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희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할머니가 희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희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 희수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도연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희수는 희순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희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경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면접 봤어요. 잘 된 것 같아요. 희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미경의 답장이 왔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됐어요. 희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희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웃었습니다. 희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희순에게는 이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희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희수는 기대했습니다. 내일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을. 희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희순의 이야기, 희순이 선택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희순이 살아있는 한, 희순의 새벽은 계속될 것입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거심리, 증인신문, 최종 변론. 희수는 매번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3번째 공판 후였습니다. 도연이 희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시간 좀 괜찮아?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알아. 처음엔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 정말로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업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실패했어. 계속. 그래서 더 가져갔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악순환이었어. 멈출 수가 없었어. 희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무시한 것도 그게 편했어. 편했다고?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해 보였거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바보로 만들면 내가 똑똑해 보였어. 희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도연아. 응? 나도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응.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몰랐어. 희순이 말했습니다. 내 성공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 내 마음은 안 봤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넌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희순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너한테 짐이 됐구나. 도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희순은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벌 받을 거야. 당연히. 알아. 그런데 나중에 나오면 응. 다시 시작해도 될까? 희순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지. 정말? 넌 내 아들이잖아. 희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도 다시 시작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희순과 도연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도연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이제 대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대화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한다. 희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집행유예를 허가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희순과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도연도 함께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경아, 응, 정말 미안해. 미경은 도연을 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끝이야. 도연아.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미경이 작게 웃었습니다. 너도 잘 살아. 다시 시작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희순을 봤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 미경이 떠났습니다. 희순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엄마, 응, 나 열심히 살게. 알아. 돈도 다 갚을게. 시간 걸리겠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희순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바르게 살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희순은 도연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희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미경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도연과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했습니다. 도연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희순에게 조금씩 돈을 보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순은 그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나중에 도연이 정말 새로 시작할 때 주려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희순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희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줌마. 누군가 희순을 불렀습니다. 눈을 뜨니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응, 이거 아줌마 거예요? 아이가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희순의 지갑이었습니다. 벤치에 놓고 깜빡했나 봅니다. 아, 맞아. 고마워. 희순이 지갑을 받았습니다. 착한 아이네. 이름이 뭐예요? 수아요. 수아? 예쁜 이름이네.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줌마 이름은요? 나는 희순이야. 희순 아줌마.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엄마에게로. 희순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희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행복하겠구나. 저런 엄마와 함께라면. 희순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어린 도연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희순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희순은 그 사진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행복했지. 하지만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행복해. 다르게. 희수는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공원에서 수아라는 아이를 만났다. 착한 아이였다. 나도 저렇게 착한 아이였을까? 도연이도 저랬지. 모든 아이는 착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어디선가 길을 잃는다. 도연이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다시 찾을 수 있다. 길을, 나처럼. 희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희수는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때 희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희순이라는 이름으로, 희순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희수는 알았습니다. 끝은 없다는 것을. 살아있는 한, 숨쉬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희수는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온하게. 희순의 새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희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희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종점까지 갔습니다. 산 입구였습니다. 희수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쉬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크고 넓은 도시였습니다. 희수는 그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도연이 있었습니다. 미경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수아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희순처럼. 희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상까지 1시간쯤 걸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희순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희수는 눈을 떴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쉬웠습니다. 희수는 가볍게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오후 3시였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희수는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어린 도연이 나왔습니다. 희순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희순도 웃었습니다.
나도 너 제일 좋아. 꿈속에서 희수는 행복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희수는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희수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다시 요양원에 가야 했습니다. 희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희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평범한 것이, 평온한 것이. 희순의 새벽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조용히, 아름답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지어준 이름 말고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과 우리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의 이름. 희수는 60대 중반에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찾으실 건가요? 아니, 이미 찾으셨나요? 오늘도 당신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